에큐온캐피탈, 에큐온저축은행, 인스비TV가 함께하는 지속가능경영 ESG 월드와이드 이슈 이노소셜랩 지속가능경영센터 유승권입니다. 지속가능경영 ESG 월드와이드 이슈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ESG 실무자들이 알아두면 현재의 주요 글로벌 ESG 이슈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시대의 ESG 운명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강의는 국민주권정부, 즉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로 살펴보는 ESG 전망, 환경과 사회편을 나눠서 소개를 할 것이고요. 네 번째 강의는 ESG 정보공개 의무화, 아마 기업의 실무자들이 가장 관심 있으실 그런 이슈인데 그 부분에 대한 글로벌 현황과 우리의 대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AI. 요즘 이제 AI 없으면 업무를 잘 못하잖아요. AI 필수인 시대가 됐는데 AI는 과연 ESG의 친구일까 적일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트럼프 시대의 ESG 운명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 미래연구소에서는 트럼프 1기 2017년부터 2021년에 반 ESG 정책과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리포트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는 것을 포함해서 100개가 넘는 환경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복구 조치를 했고요. 또 공적 연기금이라든지 연방기금의 ESG 기반 의사결정을 권장하지 않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복구 조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ESG적인 관행이 미국의 이익과 배치된다는 공화당의 의견과 석유, 석탄 산업의 비판과 로비를 수용해서 많은 또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들을 폐지하거나 또 행정처분을 통해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기 동안 ESG의 자산의 전 세계에 대한 총량이 40조 달러를 돌파했고요. 공적 연계금은 ESG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었지만 사적 연계금은 ESG 투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리딩 기업들이 ESG 정책을 차별화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입장은 뭐냐면 대통령은 4년이지만 기업은 100년을 가야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ESG를 회사의 어떤 상품과 서비스와 운영의 차별화 전략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그동안 글로벌 우리는 리더야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이 지속가능성 분야에서만큼은 이런 민주당과 그다음에 트럼프 공화당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혼란 때문에 EU가 글로벌 지속가능성 또는 ESG의 리더 역할을 확고히 했다라고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트럼프 2기 2025년부터의 현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글로벌 협약을 탈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1기 때 탈퇴했다가 다시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가입을 했는데 다시 또 대통령이 되자마자 파리 기후 협약을 재탈퇴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 이제 대통령 선거 때나 또는 대통령 된 이후에 기후 위기와 불안 조장은 가장 질 나쁜 사기다라고 해서 기후 위기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20일에 파리 기후 협약을 재탈퇴하는 서명을 했고요. 그리고 EPA라든지 NOAA 등 미국에 있는 기후변화 대응 환경 규제 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감축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의 기후환경 관련된 예산을 중단하거나 대폭 감축했고요. 연방정부가 하고 있던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UN SDGs, 바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하는 것도 공식적으로 거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UN 활동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2월에 UN 인권이사회에 탈퇴하면서
8월에는 연례 인권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면서 우리가 인권에 대한 것을 더 이상 유엔에 따라서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2025년 3월 11일에는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이행 거부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SDGs는 미국의 주권과 상충되고 미국인의 권리와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유엔 SDGs의 기후, 환경, 젠더에 대한 어떤 편향적인 이념에 반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원하던 유엔의 SDGs 시행 기금을 지원 중단을 했고요. 또 SDGs에 대한 실행 결과 보고서 제출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제 ESG나 지속가능 경영의 어떤 연원을 올라가다 보면 그것이 이제 지속가능 발전과 맞닿아 있다라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즉 2000년에 기존의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2000년을 맞이해서 MDGs라고 해서 밀레니엄 디벨롭 골즈라고 하는 유엔과 전 세계가 함께 전 세계의 가난과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발표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한테 우선적으로 투자하자라고 발표했던 것이 바로 UNPRI였고 유엔 책임 투자 원칙이죠. 그 유엔 책임 투자 원칙을 잘하는 기업들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하면서 ESG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이것이 바로 ESG 투자 확산과 ESG 이슈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MDGs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실행이 되고 2015년에 끝나고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된 게 이 바로 SDGs인데 이 SDGs를 무시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 SDGs가 배경이 된 ESG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깡그리 무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한 것이 바로 트럼프 2기의 현재적인 상황입니다. 또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많이 변화가 있는데요. 트럼프 2기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즉 이제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산업들을 다시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또 알래스카에 많이 매장된 그런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개발 본격화를 얘기를 했고요. 또 수입 태양광 패널에 관세 폭탄을 매기고 있습니다. 관세가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트럼프의 이슈인데요.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 태양광 발전 패널에 최대 3,521%, 엄청나죠? 3,521%의 수입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예고를 했고요. 또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대서양 해변에 하던 해상 풍력 발전 단지 프로젝트를 중단했고 신규 허가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는 지방정부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연방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의 지분이 약 한 4%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계속 이런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산업에 대해서 태클을 거니까 지방정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돌이켜보면 트럼프 1기의 신재생 에너지의 정책과 결과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미국 중심의 에너지 독립 정책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청정 전력 계획, 민주당 오바마라든지 바이든 정부에서 만들었던 청정 전력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고 연방 정부의 장기 투자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1기 때도 이미 2기 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하고 신규 채굴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고 자연보호구역에서도 채굴하는 것을 허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입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부과하고 외국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 미국에다가 오히려 수입하지 말고 미국에다가 공장을 증설하는 것을 이렇게 찬성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자체의 가격이라든지 관련 제품의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기존에는 좀 싸졌다가
다시 전력 가격이 상승하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처럼 한전이 독점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전력 회사들이 어떤 회사는 신재생 에너지, 어떤 회사는 화석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우리 1기 때는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전체 비율이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나중에 1기를 지나고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전체 비율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기가 시작되기 전에 36에서 40기가와트였던 것이 2020년은 100기가와트고요. 지금 이제 2024년에는 220기가와트까지 태양광 발전 수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미국 전력의 현재 상황을 보면 화석 연료가 58%, 신재생 에너지가 33%, 수력 원자력 에너지가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1기 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막았지만 전반적인 방향성은 미국도 신재생 에너지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하는 현황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사회 인권 영역에서 DEI, 바로 이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있어서 이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2기의 정부는 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 이 DEI 프로그램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면 확장하자. 그래서 인종의 형평성 및 DEI를 강화하고 DEI 연방 정부에 대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도입을 해서 다양성과 형평성과 그다음에 포용성에 대한 부분들을 인권 정책을 확장했다라고 하면 트럼프 2기 때는 전면 폐지해서 연방 정부의 DEI 조직을 해체하고 또 DEI 담당자를 전원 행정휴직 또는 해고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또 연방 정부의 계약과 조달에서 DEI 규제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연방 계약과 조달자가 어떤 인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별 금지를 강화하고 DEI 준수를 요구했다라고 하면 트럼프는 이것도 완전 철폐하는 것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연방 예산과 보조금을 이런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 정책에 포함되었다라고 하면 바이든 때,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수자 대상의 프로그램을 공공 부분에서 많이 지원하고 또 여성이라든지 LGBTQ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권익 강화에 대한 정책을 연계했다라고 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중단 및 삭제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방 기금이 DEI 관련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법조사 감독 권한이라든지 철학 및 어휘 변화에 있어서도 이 바이든에 있어서는 민관의 자율적인 그런 부분들이 중요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학교라든지 트럼프 때는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DEI 정책들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으로 지금 해가지고 막 이제 대학들의 외국인이라든지 또는 이민자라든지 또는 어떤 여성이나 또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는 막 연방정부에서 막 감사 들어가고 이러면서 예를 들면 버지니아 대학의 총장은 이거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사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인권이라든지 또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는 반대하고 있다라고 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의 ESG 정책 전망에 대해서 미국 미시간 대학의 미래연구소는 ESG 펀드, ESG의 투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 공적 기금이 후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신 EU연합의 기금은 전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리딩 기업의 지속가능성 전략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소비자의 압력은 미래를 향하고 있다. 사회와 그리고 개인들은 앞으로 환경적 또 사회적 가치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2기의 정책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런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또는 EU에, 왜냐하면 이제 미국 기업들도 EU에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해야 되니까 EU 정책 수준에는 맞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의 지속가능성 정책은 미국 정책과 상관없이 미국 기업들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ESG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EU 규제를 따르는 선에서 이제 지속가능성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런 반 ESG 정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치 않을 사실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위기, 즉 기후위기라든지 불평등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고, 이러한 면에서 미국은 글로벌 리더의 위치를 잃고 또다시 지속가능성 영역에서 EU에게 글로벌 리더의 위치를 내줘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미국에서는 지금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EU의 반향은 어떨까요? EU는 2025년 1월에 우리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 2기를 맞이해서 바로 EU 경제사회위원회에서 EU 경쟁력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EU 경쟁력 전략에서 두 번째 이 탈탄소와 경쟁력 병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미국의 이런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런 정책인데요. 앞으로 미국이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EU는 탈탄소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산업별로 맞춤 지원하겠다. 그리고 화석 에너지보다 저렴한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고 화석 에너지 보조금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또 지역 중심의 전력 그리드를 구축해서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보다 더 신재생 에너지 접근성과 사용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의 탄소세 부과와 미국 관세를 대응해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탄소세 부과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오히려 관세다라고 하면서 관세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EU 입장에서는 EU 입장만 고집할 수는 없으니까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서 이 탄소세에 대한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EU는 미국의 트럼프의 반 ESG 정책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EU 스스로의 지속가능성 정책을 지켜나가면서 EU에 들어와 있는 미국의 기업들 또 EU와 거래하는 미국의 기업들과 함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변치 않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큐원캐피탈, 에큐원저축은행, 인시비TV가 함께하는 지속가능경영 ESG 월드와이드 이슈, 트럼프 2기의 ESG 정책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한민국 K-위상에 맞는 수준 높고 주체적인 지속가능 경영 비전을 제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래서 우리는 이렇게 휘둘렸다가 유럽이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휘둘리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럴 때는 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지속가능 경영 ESG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다 나은 세상과 보다 나은 환경과 사회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가능 영역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한 스스로의 고민, 그래서 유럽의 규제나 미국의 대통령에 따라서 오락가락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컨텐츠, 뛰어난 인재와 기술, 높은 수준의 품질과 디자인에다가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지속가능성, 환경과 사회와 인권에 대한 부분까지 더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정말 글로벌에서 한국을 정말 높은 수준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에다가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더해서 정말 유럽과 미국에서 한국을 무시할 수 없고 앞으로 정말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EU의 눈치만 보지 말고 또 제도, 규제, 평가에 마지 못해서 억지로 뒤따라가는, 그래서 하는 척만 하는 그런 ESG 지속가능 경영이 아니라 인류의 지속가능 발전을 주도하고 리딩하는 진정한 K 지속가능 경영 ESG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기업은 지속가능성을 어떤 규제 대응이 아니라 혁신 전략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 미래의 혁신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와 마찬가지로 2기 때에도 굉장히 강력한 반 ESG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것에 휘둘리지 말고 보다 나은 미래, 보다 나은 환경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지속가능 경영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